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인 여성 시청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기로 마음먹은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얘기해서 좋을 게 없는 이야기다 보니 혹 혀를 차진 않을까, 악플이 달리진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가 겪은 일처럼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서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모든 걸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세히 적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 도움되는 글이 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삶은 종종 심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참 평범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눈에 띄는 아이도 아니었죠. 제가 다른 사람들 눈에 띄려고 하거나 개성을 표출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정말 심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초중고 과정을 거치고 대학을 다니다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해 직장인으로 살다 남편과 결혼할 때까지 말이죠. 결혼하는데도 저는 크게 잡음이 없었어요. 둘 다 비슷한 대학에 비슷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누가 더 버니 못 버니 따질 것도 없었고 서로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도 비슷해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됐죠. 시댁이 저희 친정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살긴 했는데 저희 친정도 어려운 편은 아니라 집안에 부딪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도 심심하게 또 무난하게 진행되었지만 남편과 결혼하며 제 마음에 좀 걸렸던 건 몇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시모가 자식인 남편을 너무 격하게 아낀다는 거였죠. 다니 너는 정말 남편 잘 고른 거야. 우리 승범이가 한국이든 외국이든 밖에 나가서 외모가 빠지니 능력이 빠지니 거기다 얘가 얼마나 다정해. 다정하기만 해? 또 얼마나 남자답니? 이런 남자 이 세상에 몇 없다니까. 내가 만약 얘 엄마가 아니라 관계없는 여자였으면 우리 승범이 목매고 쫓아다녔다. 제발 만나달라고 결혼해달라고 사정했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너 정말 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남편 만난 거라고. 보통의 부모님들도 대부분 자식 자랑을 하시죠. 자기 새끼 자기 눈에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는 말이 있죠. 그런 부모의 마음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시모는 좀 많이 심했어요. 누구 앞에서든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도 온갖 좋은 걸 다 끌고 와서 자기 아들을 자랑하곤 했죠. 그럼 보통 연상되는 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남편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못마땅해 하거나 고생시키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점이 마음에 걸리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한 건 자식 사랑이 과한 거에 비해 딱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진 않았다는 거였어요. 굳이 저에게까지 자기 아들 수발드는 걸 강요하진 않았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은 자기만큼 아들을 사랑하거나 아들에게 잘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뭘 좀 못하고 서툴러도 못마땅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어요. 벌써부터 이런 거 안 챙겨줘도 되는데. 그래도 고맙다. 확실히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다르긴 다르네. 우리 승범이가 날 잘 챙겨주긴 하는데 얘가 워낙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뭘 사들고 올 틈이 없어. 그리고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거 잘 먹을게. 안 그래도 영양제 뭐 사야 좋나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서 한 번에 해결됐구나. 그런데 그건 뭐니? 이건 오빠 주려고요. 어머님 아버님 거 사는 김에 오빠 것도 몇 개 주문했거든요. 그래? 내가 좀 봐도 되겠니? 네, 물론이죠. 이런 것. 그런데 우리 승범이는 비타민 B 그리고 마그네슘, 철분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유산균도 굳이 더 먹을 필요 없고. 네? 내가 우리 승범이 식단은 영양 고려해서 짜거든. 그리고 너희 결혼해서도 내가 반찬 가져다 줄 거니까 굳이 이런 영양제 먹일 필요 없어. 네. 그런데 어머님, 음식은 저도 잘해서 고생스럽게 그렇게까지 챙겨주시지 않아도 돼요. 아니야. 반찬 그게 뭐 얼마나 힘들다고. 그리고 우리 승범이 입맛 내가 제일 잘 알고, 또 몸속 장기 어디가 안 좋은지, 어느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나만 알아. 그러니까 내가 챙기는 게 맞지. 너는 승범이 관련해서 다른 거 챙길 거 없다.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다 큰 성인에게, 그것도 결혼까지 한 아들에게 너무 심한 집착이 아닌가 싶었지만, 며느리가 하는 것은 죄다 못마땅히 하는 시모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넘어갔죠. 그런데 그 다음 걸리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시모가 재혼한 것 때문이었는데요. 없는 시부모가 생긴 것도 아니고 이미 재혼한 시모가 무슨 문제냐고 물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문제되진 않죠. 그런데 그로 인해 생긴 일이 문제였습니다. 시모에게 늦둥이가 있었거든요. 결혼을 일찍 해 젊은 편인 시모긴 했지만 손주를 볼 나이에 늦둥이를 봤어요. 그리고 시동생인 도련님을 결혼 전부터 제가 챙겨야 했죠. 어머님, 무슨 일이신데 이 시간에 저희 집까지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딜 좀 가봐야 하는데 승민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네가 잠깐만 승민이 봐줘라. 네? 도련님을요? 제가 동생이 없어서 어린애를 본 적도 없고 여기는 원룸이라 도련님도 불편할 텐데. 괜찮아. 해보는 게 뭐 대단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 승민이는 조용해서 칭얼거리는 일도 없어. 얌전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제가 제대로 못 돌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혹시 저 말고 봐줄 지인분은 없으세요? 우리가 급해서 그래. 그러니까 좀 부탁하자. 여기 승민이 물건이랑 돌볼 때 필요한 것들이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쓰고. 육아 경험이 없는 제게 막무가내로 아이를 맡기는 시모의 행동이 당황스러웠지만 급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혼 전부터 절 그만큼 신뢰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시모는 굉장히 자주 도련님을 제게 맡기고 가곤 했습니다. 남편의 제재 전까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제가 결혼하고 나선 도련님을 제 아이처럼 맡아서 키워야 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막아서면 더 이상 말이 없는 시모였기 때문에 그것도 넘어가기로 했죠. 종합해보면 걱정이 조금은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결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고부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아서 마음 편히 결혼할 수 있었고요. 결혼 후 제 예상처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시모 때문에 힘든 건 없었죠. 그렇게 다정하고 좋은 남편, 또 스트레스 주지 않는 시댁으로 누구보다 마음 편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저랑 남편은 아이 계획을 빨리 가질 생각이라 6개월 정도 신혼생활을 즐긴 다음부터 임신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몸에 좋은 거, 운동 등등 우리 두 사람 몸과 미래에 생길 아이 몸에 좋은 거라면 뭐든 노력했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애가 생기지 않으니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병원에 찾아가 문제점을 확인해 보려고 했죠. 그리고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남편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결혼 전부터 원하고 있던 저와 남편으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또 그 사실은 손주를 바라던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남편을 포함해 모든 가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물론 남편은 이대로 아이 없이 사는 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애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부부 많아. 우리도 더 우리 둘만의 행복에 집중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깨 축 처져 있지 말고 죄 있는 것처럼 굴지 마. 그리고 난 이렇게 지내도 상관없어. 또 당신이 정 원한다면 입양해도 되는 거잖아.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은 당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먼저야. 스트레스 받지 마. 남편이 해준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된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계속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처럼 괜찮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절 대하는 태도가 변한 시부모님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고 시부모님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었고 또 아들 사랑이 대단한 시모 때문에 일주일에 아주 잠깐이라도 여러 번 마주쳐야 했기에 저는 스트레스로 지쳐갔죠. 그래서 저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려고 했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못 가져 못마땅해 하는 시모 때문이라도 또 그런 시모의 반응에 언젠가는 조금씩 반응할 남편의 모습도 걱정됐죠. 그리고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바라던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언젠가 문제가 되고 남편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거라면 여기서 끝내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낫다고 판단했죠. 그러자 남편은 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확답까지 받아내면서 제게 약속했어요. 그럴 일 없어. 당신이 아이 못 가지는 거 절대 문제되지 않아. 다툼의 씨앗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약속할게. 내가 우리 부모님께 다짐도 받아냈어. 앞으로 임신 관련해서 한마디도 안 하실 거고 앞으로 더 조심하실 거야. 지금까진 엄마도 미처 생각을 못했다면서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 정말 당신이 걱정하는 일 없을 거야. 나 당신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 다시는 하지 마. 응? 절 붙잡는 남편을 밀어낼 순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저 고맙고 고마울 뿐이었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께도 감사했고요. 그래서 마음 굳게 먹고 남편에게 시부모님에게 정말 잘하려고 했습니다. 돈은 좀 더 못 받더라도 재택근무 비중을 높여서 남편 내조와 시부모님을 챙기게 됐죠. 또 도련님을 내 자식이다 생각하며 나이든 시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편히 지낼 수 있게 제가 도맡아 돌봤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 마음 속짐은 사라져가고 있었고 제가 부정적으로 상상했던 모습과 달리 남편에게 시부모님께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있었죠. 그러다 제가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운 좋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사랑받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일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날 그 우연이 없었고 제가 그 일을 무심코 넘어갔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착각 속에 빠져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저를 생각하면 말이에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던 저는 남편 방에서 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봉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전날부터 애지중지하던 봉투였거든요. 뭐해? 뭘 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뭔데 그래? 회사 문서인데 제대로 작성된 거 맞는지 확인하느라. 그럼 책상에 진득히 앉아서 확인해야지 왜 이렇게 안방을 들락거려. 아까 보니까 도장도 만지던데 도장은 왜? 걱정돼서 나도 모르게 계속 손에 잡히네. 혹시나 틀린 곳이나 잘못된 곳 없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려고. 그리고 도장은 다른 일 때문에.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평소 당신답지 않게 그래. 내가 검토할 겸 확인해줘? 그렇게 불안하면 내가 한번 봐줄게. 아니야, 뭐 내일인데 당신이 왜. 그리고 당신 봐도 몰라. 데이터 값이랑 서술된 부분이라 당신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도 이번을 마지막으로 보고 쉬려고 했고. 남편이 서류 보는 거 가지고 난리를 치다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서류 봉투가 눈에 익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전날 밤 그 난리를 친 중요한 서류를 놓고 간 겁니다. 서류가 사라졌다고 쩔쩔매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니 빨리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태평해? 일부러 놓고 간 거야? 뭐? 아니 무슨 일인데 전화해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나 회사인 거 몰라? 아니, 바쁘니까 용건만 빨리 말해. 서류. 당신 한 번이라도 더 못 봐서 안 달리던 그 서류 놓고 갔잖아. 오늘 이거 필요 없어? 어제 그렇게 중요하다 난리를 치더니. 서류? 서류 그거 그거 집에 있어? 내가 놓고 갔어? 여보 그거 열면 안 돼? 그거 기밀 문서야. 그러니까 열어보지 마. 알겠어. 혹시나 싶어서 전화한 건데 뭐 이렇게까지 반응해. 그렇게 잘 챙길 것이지. 뭐 어떻게 이거 최대한 빨리 가져다 주는 게 낫지? 그럼 내가 지금 서류 챙겨서 당신 회사로 갈게. 여보. 아니야. 당신이 가지고 올 필요 없어. 당신 그거 절대 만지지 말고 그대로 둬. 절대 건드리지 마. 내가 지금 퀵 부를 거니까 건들지 말고 있어. 알겠지? 그렇게 할게. 근데 내가 이거 건들면 뭐 어떻게 돼? 아까도 전화 받자마자 열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이미 만졌는데. 뭐 만져? 여보 그거 열어보거나 어떻게 한 건 아니지? 그거 건들지 마. 열어보진 않았지. 참 누가 보면 서류가 아니라 폭탄인 줄 알겠네.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기밀 문서라서 안 열어봐. 보라고 해도 안 봐. 됐지? 어젯밤 난리로 그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지 알고 있긴 했는데 그래도 남편의 유난스러운 반응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경기를 일으킬 거면 놓고 가지 말 것이지. 거기다 제가 만지고 보면 서류가 찢어지는 것도 아니고 망가지는 것도 아닌데 몇 번을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홧김에 서류를 잠깐 열어보게 됐죠. 봉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본다고 티가 나는 것도 아니니까 슬쩍 봐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뭐야.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내가 전화 안 했으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절대 건들지 마? 기밀 문서? 내가 잠깐 본다고 회사 기밀이 유출돼? 내가 누구한테 이걸 얘기하는데? 내가 내 남편 앞길 막으려고 기밀이라는 걸 유출하겠어? 뭐 얼마나 대단한 서류길래 그러는데? 뭐야, 뭐 몇 장 되지도 않네. 응? 뭐야? 이거 회사 서류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뭘 착각했나?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홧김에 열어본 서류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못 알아보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 일이 잘 끝나면 장난 겸 복수하려고 비아냥거리려고 열어본 서류였죠. 그런데 회사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서류가 있었어요. 한눈에 보고 회사 서류와는 상관없다는 걸 알아볼 수 있었죠. 서류 상단에 대문짝만하게 그 서류의 정체가 적혀져 있었거든요. 입양 신고서, 이렇게 5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 신고서는 빈 서류가 아니라 빽빽이 다 적혀져 있는 서류였어요. 신고서의 입양 양치는 저와 남편이었고요. 저는 그때 처음 본 입양 신고서였는데 말이죠. 제 도장까지 찍혀있는 신고서를 보며 남편이 저 몰래 신고서를 작성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게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동의도 없이 몰래 입양을 추진 중이었던 거예요. 황당하고 화가 났죠. 저 몰래 그런 짓을 했다는 것도 화가 나는데 절 속였잖아요. 회사 서류라며 기밀 문서라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말이죠. 그리고 제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게 아이 관련해서는, 임신 관련해서는 저도 예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남편도 알고 있을 거고요. 입양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게 아니라 남편이 저를 무시한 행동에 화가 났던 거죠. 이번 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퀵 기사님이 오기 전 서류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 다음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남편이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사진을 보여주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꾸민 건지 물었습니다.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왜 사람을 속여? 여보, 이거 끝까지 모른 척하고 나 속이려고 했어? 그럼 애는 어떻게 데리고 오려 했는데? 집에 갑자기 애가 생기면 내가 묻지도 않고 반길 줄 알았어? 여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신 괜찮은 척해도 마음고생이 심한 것 같아서. 또 애가 있으면 또 다른 행복이 있다고 하잖아. 우리도 이제 또 다른 행복을 느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여보, 그 입양이 나쁜 거 아니야. 입양해서 친자식보다 더 사랑주고 사랑받으며 사는 집도 많아. 내가 지금 입양이 싫어서 이러는 것 같아? 당신 나랑 부부는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을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결정해? 거기다 결국엔 밝힐 수밖에 없는 걸로 사람을 속여? 애 입양하고 숨겨놓고 키우려고 했니?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난 혹시나 당신이 싫다고 할까봐 우선 일을 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억지로 일을 진행시킨 이유도 있었고. 이유? 무슨 이유? 입양하겠다는 아이가 사정이 좀 있어. 친척 애인데 애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 거기다 애 조부모님들도 사정도 좋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는 맡아서 키워줘야 하는데 내가 느끼기엔 우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어. 솔직히 당신이나 나나 애가 있었으면 하잖아. 다만 상황이 안 따라주니까 단념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좀 억지로 진행했던 거야.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도 아니고 친척 아이니까 거부감도 좀 덜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얘기는... 그런데 죽었다는 친척은 누구야? 그런 얘기 없었잖아. 당신 장례식 간 적도 없고. 그 친척 엄마 쪽 사촌이야. 나도 어릴 때 얼굴 한번 봤고 예전에 결혼식 때 한번 봤고. 먼 친척이지, 아주 먼. 어쨌든 사정은 딱한데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서류 아직 접수한 건 아니지? 그럼 내가 결정하기 전까지 기다려. 만약 또 당신 마음대로 판단하고 일 진행시키면 나 가만히 안 있어. 그 서류 당신이 대리 작성한 거야. 내가 문제 삼으면 그거 무효화되고 당신 잡혀간다고, 알지? 그럼 당신한테 이제 다 말했는데 내가 왜 몰래 진행하겠어. 대신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우리 두 사람 애만 있으면 진짜 완벽한 가족이 되잖아. 그리고 애가 얼마나 불쌍해. 먼 친척이라도 우리가 걷어서 키우는 게 낫겠고. 남편이 해준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되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잘못한 행동과 상관없이 아이 입양에 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애를 안 가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못 가지는 거니까 입양해서 아이를 키워도 괜찮겠다 싶었고, 또 부모의 사고로 홀로 됐다는 아이가 안쓰러웠습니다. 우리 아이도 생기고 좋은 일까지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입양이라는 게 좋은 면만 보고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내 애 키우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남의 아이 키우는 건 쉬울까 싶었고, 제가 정말 그 아이를 제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울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었어요. 신중을 기해서 판단하고 결정 내려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정말 오래 또 깊이 입양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놓은 입양 신고서를 자주 유심히 봤는데 이상한 점을 눈치채게 되었어요. 입양 신고서에 아이 부모란과 부모 동의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는 적힌 게 없고 아이 모에 대한 신상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의란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대한 란이 있는데 거기는 비어 있고 그 위에 란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 뜻은 아이 엄마가 살아있고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한 것처럼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거기에 친생부모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도 다 나와 있었거든요. 찾아가서 확인만 하면 됐죠. 그러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광경을 말이죠. 기절초풍할 광경을 봤던 그날, 저는 아이 엄마의 주소지 바로 앞에서 주차를 한 채 그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찾아갈 순 없는 상황이라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거죠. 죽었다고 한 아이 엄마는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살아있는지, 누군지, 또 입양할 아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제 차 옆을 쓱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제 남편이요.
처음엔 이 사람이 여기 어떻게 왔나 생각했다가 입양을 진행 중이니까 올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더 잘됐다 싶었죠.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을 수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지켜보던 집에서 나온 여자랑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과 대화하고 있는 여자가 아이의 엄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두 사람의 대화가 궁금했던 저는 거리가 있었지만 차 창문을 내리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있어 당연히 잘 들리진 않았죠. 어떻게 해야 두 사람의 대화를 조금이라도 엿들을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덩달아 남편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죠. 그 대화로 인해 제가 기절초풍할 만한 광경을 보게 된 거라고 한 거고요. 나 승우 못 보내겠어. 뭐? 야, 다 합의된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얘기 다 된 거잖아. 얘기가 다 됐든 안 됐든 아직 나한테 승우가 있고 입양되기 전이니까 그건 내 마음인 거지. 야, 중간에 말 바꾸는 게 어딨어? 내가 말했지. 겨우 와이프 속였다고. 겨우 진정시켰다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 돈을 더 줘. 돈을 더 못 주겠으면 애 데려갈 생각하지 마. 야, 너 어디까지 돈을 뜯어먹으려고 이러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승우 안 데리고 가면 넌 괜찮아? 너 애 키울 거야? 애 키우면 너 손해 아니야? 그래서 승우 우리한테 넘기고 돈 받는 거 아니냐고? 우리 아니면 누가 애 데려가는데 그 큰 돈을 주는데? 괜히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하다가 후회할 짓 하지 마라. 네가 받은 돈 충분히 많아. 그래? 그럼 내가 당신 와이프 찾아가서 다 말하면 승우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나랑 당신이랑 어떤 사이인지 말하면 뭐라고 할 건데? 다시 생각해봐. 돈 몇 푼 안 주려고 하다가 후회할 짓 하려는 게 누군지. 이게 진짜 미쳤나 이씨. 너 진짜 끝까지 가보려고 이러는 거야? 끝까지 가면 누구 손해인가 해볼까? 인연이 술집에 뒹굴면서 이상한 것만 처배웠네. 야, 네가 상대하던 양아치 새끼들이나 호구들은 이런 말에 겁먹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 원래 합의된 금액에서 더는 없어. 아니면 돈 다시 뱉고 승우 네가 잘 키워봐. 야, 네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 네 애잖아. 그럼 돈 좀 올려주는 게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냐? 그거 몇 푼이 애보다 아까워? 어차피 네 와이프 애도 못 가진다며. 가지지도 못하는 네 애 내가 주겠다고 하는데 돈 좀 더 쥐어주면 안 되냐? 안 돼. 너한테 돈 더 줄 바엔 아예 대리모 하나 구해서 애 데리고 오겠다. 술집 연주지 뭐 얼마나 좋은 유전자라고 애를 가지고 흥정을 해? 아이씨, 애초에 술집 년이랑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이딴 년이랑 만나서 일만 꼬이고. 너 이 새끼. 그래, 꺼져. 나 너랑 얘기 안 해. 어차피 돈도 네 엄마가 주는 거고 애도 네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 건데 너랑 뭘 얘기해? 나 네 엄마랑 얘기할 거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 안 하겠냐? 바보처럼 너한테 돈 더 얹어주라고 하겠어? 아유 등신. 더 이상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예정대로 하자. 알겠지? 그리고 내가 전화하면 바로바로 받고, 만약에 또 연락 안 돼서 내가 여기 찾아오게 하거나 지금처럼 애를 안 보냈니 이런 소리 하면 그땐 계약이고 뭐고 없다. 알겠어?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마음의 준비도 없이 듣게 되어서 한동안 넋이나간 채로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겨우 입양을 저 몰래 진행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더 엄청난 짓을 꾸미고 있었어요. 이미 자기가 저지른 짓을 감추고 또 저를 속이고 기만하는 일을 벌이고 있었죠.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와 얼마나 오래 만났는진 알 순 없었지만 술집 여자와 저 몰래 바람을 피우다 아이가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 뜻이었는지 시모 뜻이었는진 모르겠지만 남편의 핏줄이자 상간녀의 아이를 제 아이로 입양해 키우려고 했던 거고요. 없는 친척 이야기까지 만들어서 말이죠. 남편이 악마처럼 보이더군요. 제게는 다정한 남편의 모습을 한 채 그런 악마 같은 짓을 태연하게 하고 있었다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행동이었죠.
그 믿을 수 없는 충격에 한동안 차 안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사나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혼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나 싶었죠. 빨리 머릿속을 움직여 생각을 해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입으로 침착하자, 생각해내자라는 말을 수십 번 뱉으면서 조금이라도 진정해 보려고 했습니다. 입으로 뱉은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조금씩 머리가 돌아갔고요. 머리가 돌아가자 우선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행히 제 바로 코앞에 너무나도 뚜렷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증거 그 자체인 상간녀와 그 아이가 말이죠. 저는 차 밖으로 나와 여자를 찾았어요. 원룸 건물의 문을 두드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남편의 상간녀인 여자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모르세요? 네? 누구신데요? 저 노승범 그 인간 아니에요. 네? 아니요. 저는 그쪽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모를 수 없죠. 방금 전에도 만났고 이전에도 만났고 그 인간 아이도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그쪽한테도 원한이 있지만 그것보다 노승범 그 인간과 그 인간 엄마한테 원한이 더 커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러니 그쪽한테 아무런 해코지도 안 할게요. 대신 나 좀 도와줘요. 나 이번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알아야겠고 그쪽이 그 인간과 바람 피우고 그 인간 아이까지 가졌다는 증언과 증거가 필요하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세요? 사람 잘못 찾은 것 같으니 문 닫을게요. 그쪽이 손해보는 일 없어요. 오히려 원하는 거 다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나 도와줘요. 아니, 도와야 해요. 아니면 복수 그쪽한테도 할 거니까. 제 입에서 복수라는 말과 함께 원하고 바라는 걸 다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 나오자 불안함에 흔들리던 여자의 눈이 멈췄어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제가 그 눈을 피하지 않고 응시하자 여잔 대답을 들었다는 듯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줬죠. 여자에게 들었던 내용은 큰 흐름으로 보면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조금 더 자세히 덧붙여 얘기한다면 남편과는 술집에서만 보다 밖에서까지 만나게 되며 1년 6개월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여자도 애초에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저에 대해 또 아이를 못 가지는 제 상황에 대해 종종 들었다고 했고요. 그러다 예상하지 못한 아이가 생겼고 여자는 그 아이를 낳아 제 남편과 결혼하려고 했다네요. 하지만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죠. 말 그대로 외도를 한 거라 여자가 아이를 가진 걸 알고 아이를 떼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이별도 했고요. 그럼에도 여자는 아주 작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고 했어요. 나중엔 아이를 협박 삼아 남편에게 저와의 이혼, 자신과의 결혼을 요구했고요. 그런데 협박이 통하지 않았던 거죠. 또 역으로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낳은 아이를 자신들에게 달라는 제안을 말이죠. 그 제안을 한 사람은 시모였어요. 막무가내로 아이를 낳고 협박해오는 여자에게 당황한 남편이 시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시모가 그 정신나간 제안을 한 거죠. 그 황당한 제안을 받고 여자는 고민했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결혼을 생각하고 낳은 아이였는데 남편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자기는 아이를 키울 사정도 아니고 능력도 없으니 시모가 제안한 돈과 아이를 저울질한 거죠. 그러다 결국 돈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여자가 돈을 선택하자 남편은 저 몰래 진행하려던 입양을 시모와 계획한 겁니다. 제게 그럴싸한 거짓말을 한 것처럼 없는 친척의 사연을 만들어서 말이죠. 그런데 제게 그 서류를 들키고 제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고 또 여자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왔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보게 되면서 제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여자한테 얘기를 다 듣게 되었을 땐 더 이상 분노가 치솟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모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조금 전 두 사람의 대화로 인해 인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배신감으로 드는 기분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일까지는 예상 못했지만 아이를 못 가지면서 생길 일을 걱정해 제가 먼저 떠나겠다고 한 건데, 저를 그렇게 붙잡곤 하는 짓이라는 게 딴 여자와 바람 피우고 그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라니. 또 제가 죄송한 마음에 시댁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시모의 그 정신나간 제안이라니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인간 같지 않은 악마 같은 것들이 더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여자에게 동의를 받아 휴대폰 동영상으로 증언을 받고 아이의 머리카락과 손톱, 입안, 구내 상피까지 확보해놨습니다. 이혼하면서 필요한 남편과 아이의 친자 검사를 위해서 말이죠. 그 정도면 법적으로 끌고 갔을 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들을 받는 대신 여자에겐 법적인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더라도 양육비로 충분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줬고, 그게 계산상 당장 시모에게 받는 돈보다 더 많다는 걸 말해줬어요. 저는 남편이 얼마를 벌고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 어느 정도 계산이 되었거든요. 또 아이와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여자와 약속하고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뒤 저는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더는 이성적으로 행동할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제 마음속 분노를, 배신감을 갚아줘야 숨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게 아니라 주먹과 발로 현관을 걷어차며 시작했죠. 그 소리에 놀란 시댁 가족들이 뛰어나왔고요. 뭐하니? 너 술 먹었니? 왜 현관을 걷어차? 야, 이 미친년아.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미친년? 술을 처먹으면 곱게 처먹어야지. 어디서 시어머니 보고 욕짓거리야? 애도 못 낳아서 며느리 노릇도 못하는 년이 미쳐가지고. 며느리 노릇? 그럼 며느리 노릇 할 줄 아는 그 술집 여자를 데리고 오지 그랬냐? 네가 원하는 애도 낳아줬는데 그것도 남자애를. 너 그걸 어디서 듣고. 놀라? 겨우 그 정도 간땡이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벌였어? 이거 진짜 미친년의 답까지 없는 년이네. 야, 감당도 못할 일을 왜 만들어? 네 아들 새끼가 미친 짓 했으면 혼낼 생각을 해야지. 따라서 미친 짓을, 아니 더 미친 짓을 하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예, 놀라고 화난 건 알겠는데 우리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면서 얘기하자. 그리고 난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너희에게 도움이 되고 아! 너 지금 시어머니 뺨을 때린 거야? 내 뺨을? 야, 너 죽고 싶어? 애도 못 낳는 년 지금까지 며느리 대접했죠. 야, 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손에 든 그거 뭐야? 뭐냐고? 이거 여기 오는 길에 주유소 들러서 샀어.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순순히 잘못했다고 빌지 않을 것 같아서 헛소리 짓거리면 다 불질러 버리려고. 어차피 미안하다고 사과 못 듣게 될 거 잿가루를 만들려고 했지. 그런데 내 생각이 맞았네. 지금도 헛소리부터 짓거리잖아. 뭐라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뭐? 예, 진정 좀 해라. 여기 어린애도 있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내 말은 너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짧았다고. 내가 나이 드니 치매기가 있는지 미친 짓을 한 것 같아. 입양하려고 하다니. 그것도 바람핀 연애를 데리고 오다니.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너한테 빌게. 그러니까 우선 그거 내려놔. 그래 아가, 그거 우선 내려놓고 얘기하자. 지금 너무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 자칫 잘못 실수라도 했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니. 수작질 그만하지. 그리고 그쪽도 똑같은 공범이야. 저 여자가 직접 행동하고 당신에 대해서 못 들어서 그렇지 당신도 똑같다고. 저 여자랑 한 집에서 사는데 이 일을 몰랐겠어?
괜히 중지하는 척 사람 화 돋구지 말고 입 다물고 빠져. 아이 그래 여보, 당신은 끼어들지 말고 승민이 데리고 들어가 있어. 예,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우선 진정 좀 하자. 그거 내려놓고 얘기해. 이거 내려놓으면 또 헛소리 짓거리려고? 닥치고 노승범 그 새끼 불러. 당신이랑 적당 모의한 그 새끼도 여기로 부르라고! 내 앞에 무릎 꿇려. 보통 사람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실행한 시몬은 역시나 정신 못 차리고 진실을 다 알게 된 제게 헛소리를 뱉으려고 했어요. 저희를 위한 일이라나. 나 참. 그런데 그 정도 일은 저도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시댁으로 오기 전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작은 말통에 액체를 넣어서 왔어요. 가득 찬 그 말통을 보고 뭐가 들어있을지 예상한 시몬은 조금 전 모습과는 정반대로 제 앞에서 슬슬 기기 시작했고요. 저는 시모에게 남편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두 모자가 꾸민 일인데 남편이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시모에게만 사과받고 복수하면 반쪽짜리 복수밖에 안 되었고요. 시모는 제가 흥분해 무슨 짓을 벌일까 싶어 제 비위를 맞추려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모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남편은 헐레벌떡 시댁으로 뛰어왔고요. 아 여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입 다물고 네 엄마 옆에 무릎이나 꿇어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주제 또 어디서 누굴 속이려고.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너희 두 모자가 발뺌할 수 없는 증거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 기만할 생각하지 말고 빌어. 내 화가 다 풀릴 때까지 싹싹 빌라고. 여보, 당신이 뭘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어떤 미친놈이 상간녀 애를 데리고 와서 끼워.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설명할 테니까. 너도 아는구나, 네가 미친놈이라는 거. 그럼 어디 한번 물어보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니? 아니, 그때 내가 이혼하자는 거 왜 붙잡은 건데? 뭐? 부부 둘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이런 게 네가 바라던 행복이야? 밖에선 술집년 끼고 돌아서 연애질하고 집에선 아내 내조받고 사는 게 네가 말한 행복이야? 그래서 이혼하자는 날 붙잡은 거야? 술집 그건 어떻게 알고? 야, 나 다 안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사람 그만 속여! 사람 미치게 하지 말고! 예,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라. 어? 야, 승범아, 너 미쳤어? 쟤 다 알고 있다잖니? 아, 그래서 이러는 건데 왜 또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지금 단이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어. 저 손에 든 거 뭔지 모르겠어? 저거 기름이잖아, 기름. 기름? 기름을 왜 불 지르려고? 여보.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죄송하다 빌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라고. 예, 내가 승범이 빌게 할게.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 해달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흥분하지 말아라. 아,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건 내려놓고 그냥 날 때려. 그래, 날 죽을 때까지 때려. 내가 몸으로 맞아서 죄값 받을게. 어? 때려? 그거 좋네. 그래, 그래야겠다. 당신 아들이 하는 얘기 들었지? 그럼 때려. 자기 입으로 죽을 때까지 때리라고 하니까 때리라고. 나보고 한 말이니? 나보고 승범이를 때리라고? 그럼 내가 누굴 가르친 것 같은데? 당신밖에 더 있어? 거기다 당신 아들이잖아. 당신이 잘못 키웠으면 당신이 버려야지. 자, 때려. 주먹으로 때리든 매를 가지고 와서 때리든 상관없으니까 저 인간이 한 말대로 죽을 때까지 때려. 얘 단이야, 그건 못해. 너네가 승범이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니? 나쟤 태어나서 한 번도 손찌검한 적 없어. 매 한 번 든 적 없다고. 아예 내가 맞을게. 내가 승범이한테 맞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안 되지. 저 인간이야 당신 때려서 미안한 마음을 조금 가지겠지만 그렇다고 가슴이 찢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저 인간은 죄값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당신이 당신 아들 때리면 어떻겠어? 아니, 난 때릴 수 있나 그게 궁금하다. 자기 목숨보다 아끼는 자식인데 때릴 수 있을까? 그래, 마침 좋은 선택이 기로네. 내가 이걸 부어버릴 수도 있는데
아들을 때리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살고 싶은 마음에 자식을 때릴 것인가? 자, 선택해. 나도 시간은 많이 못 줘. 다니야, 그건 정말... 이건 정말 아니야. 어떻게 내가 승범이를 때려? 그럼 결정한 거지? 그래, 알겠어. 안 돼, 엄마. 빨리 때려. 나 빨리 때리라고. 승범아, 엄마 못해. 그러면 엄마 죽어. 죽더라도 자식은 살리고 죽으라고. 지금 저거 안 보여?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거 하나 못해? 얼른 때려. 얼른. 여보, 잠깐만 내가 엄마 설득할게. 나 때리도록 할 테니까 거기서 손 떼. 엄마 빨리 때리라고. 죽더라도 나 때리고 죽어. 자식 살리고. 승범아, 못난 어미 용서해라. 진짜 미안하다. 둘 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사람 속여? 지금 그게 힘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맞아 죽겠어? 그냥 여기서 다 죽을까? 이거 뿌려? 아니야. 엄마 힘껏 때려. 진짜 죽일 듯이. 아니다. 이걸로 때려. 이걸로 눈 딱 감고 휘둘러. 이걸로 어떻게? 미안하다 승범아, 엄마 용서해라. 그때부터 시몬은 자기 아들을 죽일 듯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강도가 약해질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 손이 말통으로 갔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비명을 지르는 중에도 자기 엄마를 다그쳤어요. 그럼 또 시모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아들을 힘껏 때렸습니다. 완전히 코미디였죠. 순간적으로 생각해낸 복수였지만 그래도 나름 재미있고 속 시원한 복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인간들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열받고 화가 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몰골이 못 봐줄 만하게 되었을 때 그만두게 했습니다. 또 이혼을 통보하며 자기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것들인지 알려줬죠. 그만! 처음에만 조금 속 시원하네. 울고불고 난리치는 걸 보니까 기분만 더럽고 내가 뭐 저런 것들한테 속아 넘어가고 가족이라고 최선을 다했나 싶어서. 이제 그만해. 당신은 어차피 못 움직일 것 같은데 움직일 수 있어도 며칠은 이 집에 있어. 나도 내 짐 챙겨서 나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이혼할 거라는 거야.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실수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야, 너 이거나 맞고 정신 차려. 뭐야? 여보, 약속과 다르잖아. 기름에 손 안 된다고 했잖아. 그만, 제발 그만. 아야, 안 돼. 여보, 당신도 나와서 도와. 나와서 얘 좀 말려. 이것들 정말 바보네. 말리긴 뭘 말려. 정신 차리라고 물 좀 끼얹었더니 왜 이렇게 난리야? 물? 뭐야? 이거 진짜 물이잖아. 그럼 내가 미쳤다고 진짜 기름을 가져왔을까? 남편 바람 피우고 당신들에게 속았는데 범죄자까지 되라고? 멍청한 것들. 이 물 놓고 갈 테니까 냉수 먹고 정신 차리든 세수해서 정신 차리든 정신 차리고 살아, 이 벌레 같은 것들아. 사실 제가 말통에 넣어서 온 건 생수였어요. 기름으로 착각하길 바라며 들고 온 건데 제 속임수가 잘 먹혀 들어간 거죠. 모자 두 사람에게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가 되는 복수를 할 수 있었고요. 그 길로 시댁을 나와 집으로 들어왔고 제 짐을 챙긴 다음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이후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요. 이혼 소송의 결과는 너무 뻔해서 재미없으실 겁니다. 뭐 당연히 승소했고 남편과는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었죠. 이혼 이후에는 그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저와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들이기에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상하기로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인 남편과 시몬은 사이가 좀 소원해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남편 몸에는 시모가 죽일 듯이 때려서 남은 흔적이 있을 테고 시모에게는 머릿속에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 아들을 제 손으로 때리는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을 테니
서로를 볼 때마다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인간들이 어쩌든 상관없고 하여튼 제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상처가 안 됐다고 볼 순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감정과 기억이 지워지기도 했고 자기 합리화를 해서 다행히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남자친구가 생겨 지난날 안 좋은 기억들을 하나씩 지우고 좋은 기억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제 인생이 어떻게 풀려갈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네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이런 일을 겪은 주제에 여러분께 주제넘게 다른 말씀 드릴 건 없고요. 긴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그럼 감사드리고 다들 안녕히 계세요.